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처녀자리 벌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원래 제가 이 영상을 처녀자리 만올 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많은 스케줄이 있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 영상을 안 만들려고 하다가 언젠가는 또 벌고 풍문이 오죠. 그리고 또 점성학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벌고가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 늦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까지 만월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베이 리프 먼저 버닝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저의 메시지는 힐링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처녀자리 벌고는요, 심볼이 M의 꼬리가 살짝 말려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비슷한 형태인 스콜피오와 비교하자면 처녀처럼 수줍은 그런 느낌이 있죠. 꼬리를 이렇게 말고 있는. 하지만 독을 지니고 있는 스콜피오는 이렇게 꼬리를 활짝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처녀다리는요, 태양이 우주에서 12성자를 돌며 8월 23일부터 9월 23일쯤 지나갈 때 태양의 자리를 처녀자리, 볼고라고 하는 거예요. 볼고는 6번째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하우스의 주인은 머큐리인데요. 그래서 볼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 주인인 머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거든요. 이 머큐리의 집인 제미나이와 볼고. 머큐리는요, 우리의 자아, 즉, 나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행성인데요. 테러 카드에 있어서는요, The Magician, 마법사의 카드 있고요. 마법사들 Pentacle, Cups, Swords, Wands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Temple of Apollo에 가면 유명한 말이 써져 있죠.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를 알면서 머큐리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좌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처녀 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이 집주인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머큐리가 third house인 쌍둥이 자리인 제미나에 있을 때는요. 조기 교육, 언어, 소통, 생각, 궁금증, 표현, 아이디어, 뇌, 뉴런을 뜻하고요. 정말 좌뇌와 우뇌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6번째 하우스인 벌고 자리에 머큐리가 있을 때는요. 무만, 차크라, 기혈 자리, 자아 성찰, 손재주, 기술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모먼과 차크라의 뜻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머큐리는 디멘션을 돌아다니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톨로지에서도 봤을 때 천상계와 지상계와 지하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신이었는데요. 이 디멘션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차크라와 기혈 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연결해주고 우리가 차크라가 막혔을 때, 하트 차크라가 막혔을 때, 아니면 뭐 크라운 차크라가 막혔을 때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머큐리이거든요. 그리고 손재주와 기술을 나타내는 건 벌고 자리 중에 하나인 마이너 아르카나에서 에이로 펜타클의 자리인데요. 에이로 펜타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손재주와 기술을 가장 잘 나타낸 벌고의 마이너 아르카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 맵을 보시면 우리의 지구의 트로젝토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벌고의 자리인데 벌고는 이렇게 누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벌고의 몸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큐리가 우리 몸을 한번 훑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한번 볼게요. 쌍둥이는 여기 있죠. 그리고 언어와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큐리가 이 밀키웨이에 발을 이렇게 디디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밀키웨이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 사지테리어스의 사수의 펄 부분에 여기가 꽂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어렸을 때 배운 지식과 소통을 토대로 내가 하고 싶은 하나의 토픽을 세상에 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머큐리가 제미나의 third house에서 정체, 즉 나쁜 aspect나 intercepted house라고 해서 하우스가 너무 넓은데 세 가지 하우스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많은 경우를 포함해서 정체가 되어 있을 때는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미나이는 우리의 뇌, 그리고 소통, 말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꾀가 올라가고 말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얕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 기질이 좀 올라가요. 그리고 신화에서도 보면은 머큐리는 사기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머큐리는 쌍둥이 자리에서 좌의 운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고에서 머큐리가 똑같이 정체가 되면요. 신체적인 고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장 건강이 나빠지고요. 고민이 많아지고 그리고 통제, 제어, 지배, 예민해지는 경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몸이 불편하니. 그리고 벌거는 우리의 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장이 불편하면 몸이 불편하고 예민해지죠. 그리고 벌거는 사실 순수한 이미지인 처녀 자리이지만 독재자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독재자 넘버 2입니다. 가장 독재 기질이 강한 넘버 2인데 오늘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그럼 독재자 넘버 1의 사인은 어떤 사인일까요? 그리고 이 머큐리가 제미나이에서 순환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 뇌의 작용을 통해 빠른 이해, 빠른 소통, 그리고 호기심이 올라가고요.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말빨도 좋아지는데요. 아까는 약간 사기꾼 기질의 말빨이었다면 순환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 머큐리 제미나이에서는요. 좋은 쪽의 말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벌거에서 순환과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신체, 정신 건강과 자아 실현, 그리고 표현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온 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크라 포인트를 다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잘 돌면서 쿤달리니가 일어나는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쿤달리니는요. 사실 이 세븐 차크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기혈 자리죠. 그래서 기혈 자리가 다 뚫렸다는 건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인마다 우리 몸을 관장하고 있는 자리들이 다 틀린데요. 여기 보면 벌고가 장 위치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리스 첫 번째 사인인 에리스는요. 우리의 head, 머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레스는 우리의 목. 그래서 토레스가 강하신 분들은 목소리가 엄청 좋죠.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는 이 어깨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자리인 캔설은 체스트, 가슴 부분인데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어깨가 넓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 자리는 우리의 심장을 뜻하죠. 그리고 또 사자 자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머리숱이 많다거나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녀 자리인 볼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케일인 리브라는 키드니, 그리고 스콜피오는 우리의 섹슈얼 organ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지테리우스는요, 우리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멀리뛰기 선수들이나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탄탄한 엉덩이와 허벅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지테리우스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자리 캐프리콘은요, 우리의 무릎 혹은 척추라고 표현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캐프리콘이 강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네거티블리하게 애스펙트 되신 분들은 척추가 조금 휘어져 있거나 다리가 조금 휘어져 있거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염소가 밑에는 이 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자료를 보면은 이 염소 자리를 캐프리콘을 씨곳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자료에서는 밑에는 약간 인어처럼 아니면 피쉬 같은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인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리고 아쿠아리어스는요, 우리의 정강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인 파이시스는요, 우리 발 부분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파이시스가 또 강하신 분들은 몸에 비해서 발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각 사인마다 이 성향이 다 드러나고요, 우리 몸에도. 이걸 바로 as above, so below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차트를 보실 때 이런 바디 파트를 보시고, 나의 선은 토레스 있고, 예를 들어서 문은 스콜피오에 있고, 플루토는 여기 있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서 나의 몸이 어떤 부분이 도드라지는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도 한번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사실 제미나이와 벌거를 통해 더 많은 머큐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벌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공부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벌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볼게요. 벌거는요, 처녀 자리는 테로 카드에서 The Hermes 자리에 있거든요. 이제 이 벌거 자리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반대 자리인 물고기 자리 파이시스에 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6번째 자리인 벌거는요, 정리정돈, 깔끔, 완벽, 그리고 완벽한 질서가 있는 곳이고요. 반대편인 파이시스는 다 섞고 무너뜨리고 질서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곳은 벌거는 데코레이션이 완벽한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계란이 있고 나물과 김과 김치와 모든 양념들이 정확하게 너무 예쁘게 깔끔하고 완벽하고 질서 있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파이시스에 있는 이 비빔밥은요, 질서 없이 다 이렇게 섞어버린, 비빔밥 다 비벼버린 거죠.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2번째 자리는 약간 체러리, 나눔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그냥 다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하우스에서 첫 번째 하우스로 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소울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다가 지구에 태어나는 자리죠. 여기가 바로 에리스 영도이고요. 그리고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가는 이 자리는요, 리브라 영도는 세상에 나를 알리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처녀 자리, 벌고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집주인인 머큐리의 행방을 알아야 하고요. 머큐리는 여기도 또 집주인이죠. 그리고 벌고 자리의 반대가 되는 이 12번째 자리 파이시스에 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머큐리가 특히 벌고에서 여기서 모든 걸 배우고 정리정돈, 깔끔, 완벽, 질서 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가 바로 리브라의 영도, 세상에 나를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알리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천녀 자리, 벌고를 표현하는 카드이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설명을 가장 잘 나타낸 자리가 바로 에이트 오브 펜타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예전에 농경 시대 때는요,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해서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작은 수확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엇인가를 키운다는 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요. 정말 세세한 일을 해야 하고 정말 매일매일 해야 하거든요. 잡초를 뽑는 일을 하루라도 쉬면은 이게 잡초가 끝없이 막 늘어납니다. 저도 집 뒤에 텃밭이 있어서 하루라도 물을 주는 거를 거르거나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은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농경 시대 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린 여자아이들이나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벌고 처녀 자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세한 일을 하려면요. 사실은 굉장한 고도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만들거나 좋은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고도의 스킬과 순수한 작업 없이 대충대충 한다면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 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트루 미닝은요. 이 고도의 스킬, 순수한 작업,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깨닫기 위한 그런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급 청주를 만드는 작업을 생각을 해 보면은 쌀을 키워서 수확을 하겠죠. 이 수확하는 이 시기까지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매일매일 물도 줘야겠고 잡초도 뽑아 줘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미라고 하나요? 정미, 분류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백미를 만들어서 뜯고 불리고 세척하는 단계를 통해서요. 그리고 누룩을 섞어서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걸러내야 합니다. 술독에 이렇게 술이 또 있으면 밑에 가라앉은 거는 막걸리라고 하나요? 막걸리?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동동주라고 하죠. 여기서 또 이 맑은 애를 또 걸러서 긴 시간으로 발효 숙성을 거치면 고급 청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고급 퀄리티의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서 한지를 만들든 아니면 장롱을 만들던 그림을 만들던 어떤 고급 하이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고급 청주를 만드는 걸 보면은 여기서 골라내고 씻고 또 기다리고 걸러내고 더 깨끗한 거 걸러내서 바로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 보더라도 순수 정제, 분리 정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청주는 어떻게 보면은 에센스라고 볼 수 있죠. 정수라고 하나요? 모든 것의 정수. 그래서 이 고급 에센스를 만드는 과정은 머큐리가 벌고에 있을 때 발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벌고 자리가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세세한 일을 잘하세요. 이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고급 에센스는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는 과정은 '나는 누구인가?' 인가에 대한 답은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급 청주를 만드는 과정처럼 굉장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분류를 해서 씻고 불리고 기다림과 인내와 또다시 걸러내고 또 한 번 더 하고 바로 숙성까지 거치고 나서야 이렇게 순수 정제 후, 분리 정제 후 나의 순수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Tree of Life에서 보면은요. 티페렛에서 셔세주로 가는 이 길이 바로 hermit card를 뜻하는데요. 이 길에 대한 공부만 하셔도 머큐리가 특히 벌고에 있을 때 나를 찾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The Tree of Life는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이 pathway를 공부하다 보면은 각 사인들이 행성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지혜들이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hermetic teaching이나 카발리스틱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점성술 타로를 접하게 되면 사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름들과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접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시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을 나타내는 이 hermit card에는요. 처녀는 없고 도사가 있죠. 이 도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아까 정말 고급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도사의 그림이 바로 나의 에센스를 찾는 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랜턴을 들고 있죠. 즉 마음 공부를 하며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나의 에센스를 찾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쇄, 분리, 씻고 불리고 정제하고
남과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찾는 과정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The Hermit, 도사의 모습으로 이 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혼자 있는 모습이죠.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의 inner light을 켜고 혼자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과 가족은 그 청주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섞어 버리면 혼탁해지죠. 혼탁해지면 이게 에센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사는 회색의 옷을 입고 있죠. 타로 카드에서는 이 회색과 검정색과 흰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회색은 이 중간이죠.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중간.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중도를 유지할 수 있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녀자리 벌고 분들은요. 남의 말, 남의 이사에 흔들리게 되면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벌고 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할 때 정말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아이스크림 가게 내고 싶어. 근데 주변의 말을 들으니 너 그거 돈은 되겠어? 너 돈은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여러 가지 이런 혼탁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면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 중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공부를 하며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Hermit은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친구들이 "너 놀러 갈래? 우리 같이 어디 가자."라고 하면은 가끔씩 이제 거절할 때 I'm in hermit mode." "나 집에서 그냥 있을 거야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로 카드 중에 하나인 이 Thought 카드에 보면요. Hermit이 있죠. 여기 돈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의 처녀자리, 볼고를 뜻하는 이 밀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랜턴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카드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펄이 이렇게 잉태의 순간을 위해서 이 빛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나를 알고 새로운 나를 탄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에센스 그리고 정말 순수 정제된 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의 시작을 잉태하는 순간을 나타낸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잉태된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렇게 순수 정제된 나의 모습이 잉태가 되어 Zero Degree 리브라로 들어갑니다. 이 Zero Degree 리브라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상에 나를 알리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면 정말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면을 쓰고 있거나 불순물이 끼어 있는 나의 모습이면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호라이즌 위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3개 무대이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밀집한 관계,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어 보냄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아니면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거는요. 순수한 나의 의지, 내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을 순수 정제를 거쳐 새롭게 잉태되는 나를 만드는 자리이고요. 이 처녀 자리, 벌고의 공부가 끝나면 이제 세상에 나를 알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Rider Waite 카드에서는요. 나를 순수 정제하는 과정을 잘 나타냈고요. 그리고 순수한 내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이 토트 카드를 보면 정말 멋진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 무대에 섰을 때 내가 본 모습이 아니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 내가 이걸 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 이런 대학을 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사실 혼자 조용히 더 헐밋 카드가 보여주는
나의 내면 순수 자아를 찾는 그런 과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무대에 나왔을 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껍데기의 모습이라면 굉장히 막심한 후회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같고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부모님과 주위 눈치로 사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처녀자리 벌고에 0 도부터 29 도까지의 공부를 하고 이 1 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가장 잘 담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가난다인데요. 이 유명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요. 1920 년에 무려 이 옛날 시대에 내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나의 순수 자아를 깨닫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요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리고 1920 년대 자료를 찾아보면은 정말 인도에서 미국에 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도 정말, 정말 기적과도 같아요. 그리고 많은 도인들이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하다 '아하.' 하는 순간이 오죠. 또 다른 유명한 인물로는 부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도인들이나 많은 자아 성찰을 한 개개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헐밋의 혼자만의 시간, 나만의 순수 정제를 거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가난다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아 나는 미국에 가야 하겠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자아의 일깨움의 순간이 신성기하게 있어서요. 처음에 우리의 스피릿이 눈을 딱 하고 뜨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신성기하학에서 보면은 원래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 지로 필드라는 그런 빅뱅 이전의 에너지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자아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이렇게 눈을 딱 뜨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원형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고 두 번째 카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신성기하학을 만들어 갑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패턴이 이 제네시스 패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른 원형들이 더 생기고 나면은 이제 flower of life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자아 실현, 자아를 aware하는 이 순간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 첫 번째 원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 이 모든 크리에이션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신성기하학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여기서는 이 벌고가 잉태되는 순간 순수한 나의 자아의 일깨움의 이 순간이 바로 이 첫 번째 시작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가난다의 책을 읽어보면요. 요가난다의 자기의 요깃 패스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 벌고의 0 도부터 29 도까지의 패스와 그리고 리브라로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벌고가 강하신 분들께서 '아 정말 잘 모르겠다.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요가난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큐리가 제미나이에 있을 때는요. 정보 수집을 하죠. 그리고 머큐리가 벌거에 있을 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벌거 자리가 약하시거나 애스펙트가 안 좋으신 분들은 결정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방법으로도 발현이 되거든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벌고 자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벌고가 하는 일인 순수 정제를 다른 쪽으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벌고는 사실 OCD랑 관련이 깊은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정리, 정돈, 깔끔, 순수, 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를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집착이 생기는데요. 나를 알아가는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에 집착을 해서 OCD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벌고 자체는
남이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약간 제외를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산으로 가죠, 다른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안하면은 우리 몸을 관장하고 있는 이 벌고가 또 배탈이 나죠. 배가 탈이 나고 장이 탈이 나고 몸이 아프고 그럼 차크라도 막히고 잘 체하고 에너지가 잘 안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고 자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가장 직접적인 예로는요. 만약에 어떻게 여기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What if? 우유를 한 잔 마셔도요. '이게 상했을까? 날짜 괜찮을까? 신선한가? 신선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정말 디테일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이트 오브 펜타클스의 이 장인의 일을 보이시나요? 정말 세세한 일. 그래서 벌고가 나쁘게 발현되면 정말 걱정도 세세하게 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커지죠. 왜냐면 세계 무대로 나가기 바로 직전인데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정말 무섭고 두렵고 what if 걱정이 정말, 정말 증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벌고자리, sun, moon, rising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플래닛들이 많은 스텔리움이 있는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세세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고민이 많은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힘듦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꼽자면 제가 아까 앞서서 벌고는 넘버 2 독재자라고 했죠. 그 이유가 정말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든지 다 너무 심하게 닦고 너무 심하게 정리, 세척을 하시는 분들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나의 이 세세한 그런 컨트롤을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인 거죠. 너무 좀 강한 말인가요, 독재자가? 좀 남한테 강요하는 좀 빡빡한 완벽주의자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이런 에너지를 나를 알아가는 곳에 쓰면요. 너무 정리에 집착하거나 너무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약간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아의 성찰을 통해서 '아 나는 나고 너는 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남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넘버 1 독재자는 어떤 사인일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벌고의 컨트롤과 세세한 일 그리고 순수 상태, 멸균 상태의 특징을 따라서요. 플루토가 벌고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멸균 처리된 전자레인지 음식들과 그리고 피임약은 이제 임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때 피임약이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캔 음식들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루토가 가는 곳마다 돈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이 생기고 많은 그런 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또 여성들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벌거분들이 정말 약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 이 컨트롤하겠다는 이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런 성향이 있나?' 한번 또 자아 성찰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 벌고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야채를 1 시간 동안 씻고 씻은 야채를 또 껍질도 다 까고 뭐 정말 좋았죠. 다 괜찮은데 이 과정을 정말 남에게까지 닦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 벌고의 안 좋은 성향이 도드라지는 모습이구나.'라고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했듯이 이런 분들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자아 실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을 이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리브라에 가면은 리브라는 천칭자리, 스케일이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남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이 이렇게 벌고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긴 또 매일매일을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매일 하는 일에 치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여섯 번째 하우스가 어떤 사인이든지 간에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콜피오가 여섯 번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여섯 번째에 이런 컨트롤, 세세한 순수 상태, 멸균 상태, 이런 벌고의 에너지를 스콜피오로 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지테리우스를 발현을 하겠죠. 여섯 번째 자리 성향에 맞춰서. 그래서 나의 여섯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벌고는 또 어디 있는지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머큐리가 어디 있는지도 보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벌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벌고 자리에 주피터가 있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독특하다라기보다는요. 이 성향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피터는 돋보기죠. 확대기. 뭐든지 크게 만드는 그런 확대기인데, 지금 에이트 오브 펜터클스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세세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벌고 분들은요. 사실 시계 장인이나 현미경 같은 그런 작은 것을 보는 일을 하는 것에 적합을 한데, 여기 주피터가 있다는 것은 이 현미경 속에 또 돋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세한 거를 더 세세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이 주피터가 벌고에 있으신 분들은 이 에너지를 써서 정말 멋진 그런 디지털 아트를 만드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픽셀 바이 픽셀해서 정말 확대를 해서 정말 닷 이렇게 찍으면서 정말 멋있는 실제로 보는 사진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뭐 시계 장인이신 분들도 봤고요, 사실은. 하지만 또 이 벌고가 건강하지 못하고 좀 나쁘게 발현이 되면은 걱정도, 몰래 더 세세한데 더욱 더 확대 세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데 차트를 보고 어느 하나에 너무너무너무 포커스를 맞추셔서 '아 이것 때문에 나의 차트는 둠드다. 별로 안 좋다.'고 계속 이렇게 너무 심한 확대 해석이나 그 세세하게 하나에 찍어서 거기만 좀 포커스를 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피터가 벌고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전체 흐름, 이런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전체 그림을 알아야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 현미경을 맞춰서 확대를 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지 아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벌고 처녀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더 이야기하자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하니 또 다음번에 또 제가 또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벌고 이야기 또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벌고 자리로 인해서 고민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드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벌고 에너지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정제 과정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순수한 나는 무엇인가.' 나의 자아를 찾고 그것을 발현해서 리브라로 가시는 그 path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가난다의 요깃 패스 책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제가 소문 전에 업로드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벌고 시즌은 항상 오고요. 그리고 문은 항상 28 일마다 한 번씩 조리약 사인을 돌죠. 또 문 자리로 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버트 차트를 찾아서 이 벌고 사인을 여섯 번째 하우스를 일을 하면서 또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올게요. Bye for now.